새벽 5시, 아직 어둠이 완전히 걷히지 않은 시간입니다. 신지인은 알람 소리보다 먼저 눈을 떴죠. 50세가 되어서도 변하지 않는 습관이었어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지인은 간단히 세수를 마치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검은색 에이프런과 운동화, 그리고 머리를 단정히 묶을 고무줄까지. 모든 준비가 끝나자 지인은 집을 나섰습니다. 거리는 조용했지만 시장 쪽으로 향하는 길목에는 벌써 몇몇 상인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지희가 시장 입구에 도착하자 과일 가게 사장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지희 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좋은 하루 되세요. 따뜻한 인사를 나누며 지희는 자신의 가게로 향했죠. 작지만 깔끔하게 정리된 빈대떡 가게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공간이 지희를 맞이했어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반죽 준비였습니다. 지희는 미리 불려둔 녹두를 꺼내 믹서기에 넣었어요. 물의 양도 정확히 재고 소금의 분량도 세심하게 조절했습니다. 숙련된 손놀림이었지만 매번 처음처럼 신중했죠. 반죽이 너무 되면 안 되고 너무 질어도 안 돼. 중얼거리며 지희는 나무 주걱으로 반죽을 저었습니다. 적당한 농도가 될 때까지 천천히 정성스럽게 말이에요. 반죽이 완성되자 이번에는 팬을 달구기 시작했어요.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큰 철판을 올렸습니다. 팬이 달궈지는 동안 지희는 김치를 꺼내 썰기 시작했어요. 신김치의 아삭한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득 채웠죠. 양파도 적당한 크기로 썰고 대파도 송송 썰어 준비했습니다. 해물도 빼먹으면 안 되지. 냉장고에서 새우와 오징어를 꺼낸 지희는 정성스럽게 손질했어요. 새우는 껍질을 벗기고 등의 검은 실을 제거했습니다. 오징어는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서 따로 그릇에 담았죠. 모든 재료가 준비되자 지희는 팬의 온도를 확인했습니다. 손을 가까이 대보니 적당히 달궈진 것 같았어요. 기름을 두르고 키친타월로 고르게 펴발랐습니다. 첫 번째 빈대떡을 부치기 위해 반죽을 한 국자 떠서 팬에 부었어요. 지글지글 소리와 함께 반죽이 팬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위에 김치와 해물, 야채를 골고루 올렸죠. 완벽한 빈대떡을 만들려면 정성이 제일 중요해. 지희의 손놀림은 숙련되고 자연스러웠습니다. 뒤집개로 가장자리를 살짝 눌러가며 모양을 잡고 적당한 타이밍에 뒤집었어요. 노릇노릇하게 익은 빈대떡의 향이 가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시계를 보니 벌써 6시가 넘었어요. 곧 첫 손님들이 올 시간이었죠. 지희는 마지막으로 간장 양념을 준비하며 하루의 시작을 마무리했습니다. 7시가 되자 시장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지희의 빈대떡 가게에도 첫 손님이 들어섰어요. 70대 할머니였는데 지희를 보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희야, 오늘도 일찍 나왔구나. 빈대떡 2개만 싸줘. 네, 할머니.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갓 부친 빈대떡을 포장지에 싸주며 지희는 자연스럽게 할머니와 안부를 물었어요. 이런 소소한 대화가 지희에게는 하루의 활력소였습니다. 지글지글 소리와 함께 새로운 빈대떡이 팬 위에서 익어가고 있었어요. 바삭하게 익은 겉면과 부드러운 속살의 조화가 완벽했죠. 김치의 신맛과 해물의 감칠맛이 어우러진 고소한 향이 가게 밖까지 퍼져나갔습니다. 8시 반쯤 되자 직장인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정장을 입은 젊은 남성이 가게 앞에 섰습니다. 사장님, 빈대떡 하나 포장해 주세요. 네, 금방 해드릴게요. 지희는 새로 반죽을 떠서 팬에 부었습니다.
정성스럽게 김치와 새우, 대파를 올리고 노릇하게 구워냈어요. 완성된 빈대떡을 보며 젊은 남성이 감탄했습니다. 와,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여기 빈대떡이 진짜 맛있다고 소문났어요. 고맙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칭찬을 들을 때마다 지희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빈대떡을 부쳐온 경험과 노하우가 그대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손님들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회사원들, 시장 상인들, 그리고 관광객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지희의 빈대떡을 찾았어요. 모두들 한 입 베어물고는 맛있다며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사장님, 비법이 뭐예요? 다른 곳 빈대떡이랑 확실히 달라요. 단골 아주머니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지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비법은 없어요. 그냥 정성껏 만들 뿐이죠. 하지만 지희의 눈빛에는 뭔가 더 깊은 이야기가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단순히 정성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전문성과 체계적인 접근법이 엿보였습니다. 오후 2시쯤 손님이 잠시 뜸해지자 지희는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여러 개의 메시지가 와 있었는데 내용을 확인하는 지희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메시지를 읽으며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는 모습이었죠. 이 부분은 다시 검토해 봐야겠네.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지희는 메모장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빈대떡 재료와 관련된 내용인 것 같았지만 일반적인 요리 메모와는 달라 보였습니다. 더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내용들이었죠. 잠시 후 중년 여성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빈대떡 3개 주세요. 아이들이 여기 빈대떡을 너무 좋아해요. 감사합니다. 아이들 입맛에 맞게 간을 조금 약하게 해드릴까요? 지희의 세심한 배려에 손님이 고마워했어요. 단순히 빈대떡을 파는 것이 아니라 손님 개개인의 취향까지 고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해가 기울어가는 오후, 지희는 마지막 빈대떡을 부치며 하루를 정리했어요. 펜을 닫고 재료들을 정리하는 모습에서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면이 드러났습니다. 그저 경험만으로 일하는 상인과는 뭔가 다른 면모가 있었죠. 오늘도 수고했어. 지희는 자신에게 작은 격려를 건네며 스마트폰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새로운 메시지들이 와 있었고 내일의 계획에 대해 생각하는 표정이었어요. 다음 날 오후 2시, 평소와 다름없이 바쁜 점심시간이 지나고 지희는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펜을 닦으며 다음 손님을 기다리던 중 시장 입구 쪽에서 뭔가 소란스러운 기운이 느껴졌어요. 어머, 여기 정말 전통시장 느낌 나네. 사진 좀 찍자. 인스타에 올려야지. 3명의 여성이 시장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명품 핸드백을 든 그들의 모습은 시장 분위기와는 확연히 달랐어요. 샤넬백, 에르메스 스카프, 그리고 최신 아이폰으로 사진을 찍어대는 모습이 시장 상인들의 시선을 끌었죠. 지희는 처음에는 그저 관광객들이려니 생각했습니다. 요즘 전통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지희의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김미영, 이정희, 한수진. 지희의 입에서 3사람의 이름이 작게 흘러나왔습니다. 고등학교 동창들이었어요. 30년 만의 재회였죠. 3사람은 각자 스마트폰으로 시장 곳곳을 찍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여기 진짜 옛날 그대로네. 추억 돋는다. 김미영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예쁘게 화장을 하고 있었지만 고등학교 때보다 살이 많이 쪘어요. 하지만 비싼 옷으로 치장한 모습에서는 여유로운 삶이 엿보였죠. 맞아. 우리 어릴 때 이런 곳에서 많이 놀았잖아. 이정희가 동조했어요. 키가 크고 날씬한 그녀는
고등학교 때와 별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목의 명품 시계와 목걸이가 그녀의 현재 상황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한수진은 가장 조용했지만 세 사람 중 가장 화려한 차림새였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이 명품으로 치장되어 있었어요. 그들이 빈대떡 가게 앞을 지나가려던 순간 김미영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잠깐 저 사람. 김미영이 지희를 자세히 바라보더니 눈을 크게 떴어요. 이정희와 한수진도 그녀의 시선을 따라 지희를 바라봤습니다. 설마 신지혜? 이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희는 당황했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어머, 정말 지희야. 한수진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외쳤어요. 그 순간 세 사람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묘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아, 안녕. 오랜만이야. 지희가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세 사람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뭔가를 확인하는 듯 했습니다. 어머나, 전교 1등 하던 신지희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야? 김미영의 말에는 순수한 궁금함보다는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놀라움 뒤에 숨어 있는 우월감 같은 것 말이죠. 빈대떡 가게를 하고 있어. 지희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의 표정에서는 동정심과 약간의 안도감이 섞인 복잡한 감정이 읽혔어요. 정말 세상 모르겠다. 그때는 서울대 갈 거라고 했는데. 이정희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지만 지희의 귀에는 똑똑히 들렸어요. 아무튼 반가워. 우리 좀 앉아서 이야기할까? 한수진이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진정한 반가움보다는 호기심이 더 많이 담겨 있었어요. 지희는 내심 불편했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세 사람을 가게 안으로 안내했어요. 여기 앉아. 플라스틱 의자라 불편하겠지만. 지희가 미안해하며 말했지만 세 사람은 이미 주변을 둘러보며 품평하고 있었습니다. 아, 괜찮아. 우리 어릴 때 이런 곳 많이 와봤잖아. 김미영이 말했지만 그녀가 의자에 앉을 때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에서는 실제로는 매우 불편해하고 있음이 드러났어요. 30년 만의 재회였지만 분위기는 마냥 즐겁지만은 않았습니다. 서로 다른 길을 걸어온 세월의 무게가 느껴지는 순간이었어요. 세 사람이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가게 안의 분위기가 묘하게 변했습니다. 지희는 어색함을 달래기 위해 물을 따라주며 말했어요. 뭐 좀 드릴까? 빈대떡이라도. 아, 그래. 우리도 한번 먹어보자. 김미영이 대답했지만 그녀의 시선은 이미 가게 곳곳을 훑고 있었어요. 낡은 가스레인지, 플라스틱 그릇들, 그리고 기름때가 묻은 앞치마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현재 생활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죠. 지희가 반죽을 떠서 팬에 부으며 빈대떡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글지글 소리와 함께 고소한 향이 퍼져나갔어요. 그런데 지희야, 언제부터 여기서 일하게 된 거야? 이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 속에는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게 되었냐는 뉘앙스가 숨어 있었어요. 몇 년 전부터. 지희가 간단히 대답하자 한수진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공부 잘했는데. 서울대 갈 거라고 했잖아. 인생 참 모르는 거네. 김미영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동정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처지와 비교하며 우월감을 느끼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래도 빈대떡 부치는 것도 기술이긴 하지. 이정희가 말했지만 바로 이어진 말이 문제였어요. 요즘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말이야. 그 순간 지희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빈대떡을 뒤집던 손놀림이 미묘하게 경직되었어요. 미영이는 뭐하고 지내? 지희가 화제를 돌리려 했지만 김미영은 기다렸다는 듯이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나, 남편이 병원 원장이거든. 강남에서 성형외과 하고 있어. 요즘 너무 바빠서 죽겠어. 나도 남편이 대기업 임원이야. 현대중공업에서 상무로 있어. 애들은 둘 다 의대 보냈고, 이정희도 질세라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수진이는 나는 뭐, 카페 체인 몇 개 운영하고 있어. 강남, 서초에만 5개. 요즘 프랜차이즈 사업이 잘 되거든. 세 사람의 자랑이 이어지는 동안 지인은 묵묵히 빈대떡을 부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점점 불편함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희야, 결혼은 했어? 김미영이 물었어요. 응, 했어. 남편은 뭐해? 여기서 같이 일해? 이정희의 질문에 지희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회사 다녀. 어떤 회사? 한수진이 끈질기게 물었어요. 마치 지희의 처지를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회사 다녀. 지희의 모호한 대답에 세 사람은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애들은 있어? 응, 하나 있어. 학교는 어디 다녀? 대학생이야? 질문이 계속 이어졌지만 지희는 점점 더 간단하게만 대답했습니다. 완성된 빈대떡을 접시에 담아 세 사람 앞에 놓자 그들은 젓가락으로 조심스럽게 한 입씩 베어 물었어요. 맛있네. 그래도 솜씨는 좋은 것 같아. 칭찬인지 비아냥인지 모를 말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런데 지희야, 정말 후회 안 돼? 그때 그렇게 공부 잘했는데. 김미영의 말에 지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후회할 게 뭐가 있어? 아니, 그게 아니라. 너 같으면 더 좋은 일 할 수 있었을 텐데. 이정희가 거들었지만 그 말 속에는 명백한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희는 참으려 했지만 점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세 사람의 시선과 말투에서 느껴지는 우월감과 동정심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세 사람의 은근한 무시와 동정 어린 시선이 계속되자 지희의 참을성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특히 김미영이 다시 입을 열었을 때였어요. 지희야, 솔직히 말해봐. 정말 후회 안 돼? 그때 공부 그렇게 잘했는데 여기서 이런 일을 하다니. 그 말에 지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젓가락을 놓고 세 사람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이런 일이라는 게 뭐야? 아, 그게 아니라. 김미영이 당황하며 말을 얼버무렸지만 이미 늦었어요. 내가 하는 일이 뭐가 잘못됐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야? 지희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지희야, 진정해. 우리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야. 이정희가 달래려 했지만 지희는 이미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있었어요. 그럼 무슨 뜻으로 한 거야?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는 말들 다 들었어. 동정하는 시선으로 나를 보면서 자기들이 더 잘 산다고 생각하고 있잖아. 지희의 목소리가 커지자 주변 상인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리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언제 그랬어? 한수진이 억울하다는 듯 말했지만 그녀의 표정에서는 당황함이 역력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말들 생각해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더 좋은 일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말들이 뭐야? 내 일을 무시하는 거 아니야? 과일 가게 사장이 소란을 듣고 다가왔어요. 무슨 일이야, 지희야?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희가 말하려던 순간 김미영이 끼어들었습니다. 저희는 지희와 동창이에요. 오랜만에 만나서 이야기하던 중이었는데 동창이라고 해서 사람 무시해도 되는 거야? 옆 가게 아주머니가 날카롭게 말했어요. 지희가 얼마나 성실하고 좋은 사람인데 와서 뭐라고 그러는 거야? 맞아. 지희 빈대떡이 이 시장에서 제일 맛있어. 정성스럽게 만들거든. 상인들이 하나둘 지희를 옹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게 아니라. 이정희가 변명하려 했지만 상황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아줌마들 명품백 들고 와서 사람 깔보지 마. 여기서 장사하는 사람들 다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떡볶이 가게 할머니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언제 깔봤다고. 한수진이 항변했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이미 차가워져 있었어요. 그럼 처음부터 하던 말들이 뭐야? 우리가 다 들었어. 야채가게 아저씨도 거들었습니다. 세 사람은 갑작스럽게 자신들이 공격받는 상황에 당황했어요. 자신들은 단순히 옛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던 것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시장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지희야, 미안해. 우리가 말을 잘못했나 봐. 김미영이 사과하려 했지만 지희는 이미 마음의 상처가 깊었어요. 말을 잘못한 게 아니야. 마음속으로 나를 무시하고 있었던 거지.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던 그때 시장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차 뭐야? 와, 벤츠네. 그것도 엄청 비싼 것 같은데? 시장 입구에 고급 외제차 한 대가 서 있었어요. 운전기사가 내려서 차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누가 저런 차 타고 시장에 와? 상인들이 모두 그 차를 바라보며 수군거렸어요. 세 사람도 갑작스러운 상황에 고개를 돌려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을 보는 순간 지희의 표정이 복잡하게 변했어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벤츠 마이바흐에서 내린 사람은 78세 정도로 보이는 품이 있는 노신사였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위압적이지 않은 오히려 온화한 인상의 분이었어요. 시장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고급차가 시장에 나타나는 일은 흔하지 않았거든요. 상인들도 하던 일을 멈추고 그 노신사를 바라봤어요. 저분이 누구실까? 정말 대단한 분 같은데. 새 동창들도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리둥절했습니다. 김미영은 자신의 핸드백을 더 꽉 쥐었고 이정희와 한수진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긴장했어요. 노신사가 천천히 시장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인사를 드리려 하자 그분은 친근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응답했어요. 그리고 곧장 지희의 빈대떡 가게로 향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오늘도 열심히 연구하고 있구나. 노신사가 지희를 보며 따뜻하게 말했어요. 그 한마디에 현장의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 김미영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이정희와 한수진도 마찬가지로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죠. 아버님, 갑자기 어떻게? 지희가 당황하며 앞치마를 벗으려 했지만 노신사가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그냥 지나가다가 들렀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궁금해서 말이야. 주변 상인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지희가 단순한 빈대떡 장사꾼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졌거든요. 저분 신영그룹 박대철 회장님이시잖아. 야채가게 사장이 깜짝 놀라며 외쳤습니다. 신영그룹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었어요. 식품, 유통, 건설업까지 손대지 않는 분야가 없는 대기업 말이죠. 새 동창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신영그룹 회장의 며느리라니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었어요. 회장님께서 직접 오시다니. 과일가게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박대철 회장은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지희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요즘 전통 빈대떡 개발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 프로젝트 마감이 다음 달이잖아. 네, 아버님. 현장에서 직접 경험해보니 많은 것을 배우고 있어요. 특히 소비자들의 취향과 기대치를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희의 대답을 들으며 회장이 만족스러워했어요. 그래, 역시 현장 경험이 제일 중요하지. 책상에서만 연구해서는 진짜 소비자가 원하는 걸 알 수 없어.
이때 회장의 시선이 어리둥절하게 서 있는 새 동창들에게 향했습니다. 이분들은? 고등학교 동창들이에요. 지희가 소개하자 회장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그렇구나. 반갑습니다. 저는 박대철입니다. 세 사람은 얼떨떨한 상태로 인사를 받았어요. 자신들이 방금까지 무시하고 동정했던 지희가 알고 보니 대기업 회장의 며느리였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하셨죠? 회장이 세 사람의 표정을 읽고 물었어요. 네. 그게 김미영이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회사에서 전통음식 연구개발팀장을 맡고 있어요. 정부의 K푸드 글로벌화 사업의 핵심 인물이기도 하고요. 회장의 설명에 세 사람의 눈이 더욱 커졌습니다. 하버드에서 경영학 석사 따고 국제 프로젝트도 여러 개 성공시켰지. 그런데 진짜 전문가가 되려면 현장을 알아야 한다고 해서 직접 나와서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순간 새 동창들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게 된 순간이었어요. 박대철 회장의 말이 끝나자 시장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새 동창들은 마치 벼락을 맞은 것처럼 멍하니 서 있었어요. 방금까지 자신들이 했던 말과 행동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하버드 MBA라고요? 이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맞아요. 우리 며느리가 국제경영 전공했어. 졸업하고 바로 우리 회사 기획실에서 일하기 시작했죠. 회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런데 왜 여기서? 한수진이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건 정말 중요한 프로젝트 때문이에요. 회장이 설명을 이어갔어요. 정부에서 추진하는 K푸드 글로벌화 사업의 일환으로 전통 음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해외에 수출하는 프로젝트거든요. 그런데 진짜 좋은 제품을 만들려면 현장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게 며느리 생각이었어요. 지희가 부끄러워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책상에서만 연구해서는 한계가 있어요. 실제로 소비자들이 어떤 맛을 좋아하는지, 어떤 식감을 원하는지, 그리고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변수들이 있는지 직접 경험해봐야 진짜 좋은 제품을 개발할 수 있거든요. 김미영이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럼 정말로 연구를 위해서? 네, 맞아요. 지난 6개월 동안 이곳에서 직접 빈대떡을 만들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었어요. 지희가 스마트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표와 그래프들이 가득했어요. 온도별 반죽의 변화, 재료 비율에 따른 맛의 차이, 조리 시간과 식감의 상관관계. 이런 것들을 모두 분석하고 있어요. 와, 상인들도 감탄했습니다. 단순히 빈대떡을 파는 줄 알았던 지희가 실제로는 이렇게 체계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었다니 놀라웠거든요. 그리고 며느리가 지금까지 성공시킨 프로젝트들도 많아요. 회장이 계속 설명했어요. 작년에 김치를 유럽에 수출하는 프로젝트를 성공시켰고, 재작년에는 비빔밥 간편식을 동남아시아에 진출시켰죠. 모두 현장 연구를 바탕으로 한 결과들이에요. 유럽 김치 수출이요? 이정희가 놀라며 물었어요. 네, 현지 입맛에 맞게 매운맛을 조절하고 포장 방식도 개선해서 성공했어요. 지금은 독일, 프랑스에서 인기 상품이 되었죠. 지희가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새 동창들은 점점 더 작아지고 있었어요. 자신들이 지희를 얼마나 잘못 판단했는지 깨닫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이런 현장 연구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연히 적극 지원하죠. 이런 연구야말로 진짜 혁신의 원동력이니까요.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요즘 많은 기업들이
소비자와 동떨어진 제품을 만들어서 실패하잖아요. 하지만 우리 며느리처럼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연구하면 그런 실패를 피할 수 있어요. 시장에서의 경험이 가장 중요한 연구 자료예요. 지희가 덧붙였습니다. 고객들의 반응, 계절별 선호도 변화, 연령대별 취향 차이. 이런 것들은 현장에 나와야만 알 수 있는 정보들이거든요. 김미영이 얼굴을 붉히며 말했어요. 지희야, 우리가 정말 몰랐어. 미안해. 맞아.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나 봐. 이정희도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지희의 표정은 여전히 서먹했어요. 단순한 사과로는 상처받은 마음이 쉽게 회복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회장이 분위기를 읽고 말했어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연구 열심히 하고 좋은 결과 기대할게. 네, 아버님. 안녕히 가세요. 회장이 떠난 후 네 사람만 남게 되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회장이 떠난 후 가게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새 동창들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고 지희는 복잡한 심정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김미영이 가장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희야, 정말 미안해. 우리가 너무 어리석었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죠. 맞아.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했어. 이정희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한수진은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닫고 부끄러워하고 있었거든요. 지희야, 나도 정말 미안했어. 우리가 너를 무시했다는 게 맞아.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 한수진의 고백에 지희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지희가 천천히 말을 시작했어요. 사실 상처받았어.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 나를 그런 시선으로 본다는 게 정말 슬퍼. 우리가 정말 바보였어. 김미영이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지희가 앞치마를 정리하며 말을 이어갔어요. 성공의 기준이 뭔지 다시 생각해봐. 돈을 많이 버는 것, 좋은 차를 타는 것, 명품을 사는 것. 그게 진짜 성공일까? 세 사람이 지희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 전통 음식을 연구해서 세계에 알리는 일,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나누는 진솔한 교감. 이런 것들이 나에게는 진짜 가치 있는 일이야. 맞아. 우리가 틀렸어. 이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진짜 전문가가 되려면 현장을 알아야 한다는 것도 중요한 교훈이야. 지희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각자 분야의 전문가들이야. 30년, 40년 경험으로 쌓아온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거든. 그런 분들에게서 배우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과일 가게 할머니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지희가 처음 왔을 때부터 느꼈는데 뭔가 다르더라고. 단순히 장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연구하는 모습이었어. 맞아요. 매일 메모하고 관찰하는 모습 보면서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떡볶이 가게 아주머니도 거들었습니다. 한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희야, 우리 용서해 줄 수 있어? 지희가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용서할 것도 없어. 다만 앞으로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당연하지. 오늘 정말 큰 교훈을 얻었어. 김미영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며 시장에 따뜻한 노을빛이 스며들었습니다. 네 사람은 플라스틱 의자에 둘러앉아 진솔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사실 나도 처음에는 현장 연구가 쉬울 줄 알았어. 지희가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해보니까 정말 어려웠어.
매일 새벽부터 나와서 손님들 상대하고 반죽 만들고 뒤처리까지. 생각보다 훨씬 힘든 일이더라고. 그래도 끝까지 해낸 거잖아. 이정희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았지만 여기 분들이 도와주셔서 버틸 수 있었어. 지희가 주변 상인들을 바라보며 고마워했습니다. 석양이 완전히 질 무렵 새 동창들이 일어섰어요. 지희야, 오늘 정말 고마웠어. 우리에게 소중한 걸 깨닫게 해줘서. 맞아. 앞으로는 정말 달라질 거야. 연락하자. 이번에는 진짜 친구로서 말이야. 세 사람이 진심 어린 인사를 하며 돌아갔습니다. 지희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참 오랜만이었네.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지희는 가게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많은 것을 배운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서로를 이해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은 하루였습니다.